안녕하세요. 도심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이라고 하죠. 이 흥미로운 미래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선두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마침 또 주가가 10달러 아래로 내려와서 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의 가능성, 그리고 또 현실적인 과제들은 뭔지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처의 핵심 기술부터 해서 인증, 생산, 재무, 경쟁 환경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처가 그리는 미래 모습은 뭐랄까 분명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기술 혁신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하늘을 나는 운송수단이다 보니까요. 규제 당국의 아주 엄격한 승인, 또 안정적인 대량 생산체계 구축,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상업적 성공, 재무적 지속 가능성. 이야,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는 이 모든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요. 현재의 아처가 가진 기회, 또 직면한 위험, 이걸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보는 데 초점을 맞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가보죠. 아처의 핵심 기술, 미드나잇이라는 이름의 EVTOL 기체, 이거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정확히 어떤 비행기예요? 미드나잇은 일단 전기로 구동되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입니다. EVTOL이라고 부르죠. 가장 큰 특징이라면 12개의 프로펠러를 쓴다는 점인데요. 이게 이착륙할 때는 위를 향해서 수직으로 힘을 만들고 이제 순항할 때는 일부 프로펠러가 앞으로 기울어져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그런 틸트 로터 방식입니다. 덕분에 헬리콥터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도심 운행을 염두에 둬서 소음이나 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주 목표 시강은 역시 도심하고 공항 오가는 단거리 이동 수요고요. 12개 프로펠러요? 와, 그게 분산 전기 추진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 항공기랑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물론 단점도 있겠죠. 장점은 확실히 안전성이죠. 여러 개 모터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모터들로 비행을 계속하거나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가 그냥 멈춰버릴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나가 멈춰도 나머지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만큼 시스템이 복잡해져요. 특히 이 모든 모터랑 프로펠러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그 비행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각 부품 조합의 수많은 고장 시나리오를 다 검증해야 되니까 그 FAA 같은 항공 당국 인증 과정이 훨씬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비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모터 개수가 많다는 걸 넘어서서 제어 시스템이랑 인증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결국 뭐랄까 핵심 부품들의 신뢰성 확보, 이거랑 또 실제 운영 효율성, 예를 들면 배터리 교체나 충전 시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했을 때 비용 효율성이 얼마나 나올지가 정말 중요해요.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 정비 비용 이게 다 수익성에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운영 효율성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 이게 아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아마 가장 큰 허들 중 하나가 바로 이 FAI 인증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니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형식 증명 과정,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게 항공 분야에서는 안전이랑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FAA하고 기체 설계부터 시작해서 각 시스템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 이걸 아주 상세하게 합의하고요. 이걸 또 수많은 지상시험, 비행시험을 통해 실제로 입증해야 돼요. 미드나잇 같은 신기술 항공기는 아직 그 규정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일정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형식 증명은 일단 기체 설계의 안전성을 인정받는 첫 단계고요. 그 이후에는 동일한 품질로 기체를 계속 생산할 수 있다. 이걸 증명하는 생산 증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업적인 승객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걸 허가받는 운항 증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형식 증명, 생산 증명, 운행 증명, 이 세 개를 다 통과해야 진짜 사업을 시작하는 거네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좀 예상보다 늦어지면요, 어떻게 되나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인증 지연은 곧바로 연구개발 비용 증가, 인건비 지출 기간 연장으로 이어져서 현금 소모를 가속화시키죠. 또 상업 운항 시작이 늦어지면 그만큼 매출 발생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되니까 기업 가치 평가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투자자들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아처를 포함해서 모든 EV BTR 기업들이 이 인증 일정을 맞추려고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중동 같은 해외 지역에서 시범 운항 파트너십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건 인증 과정이랑은 별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될까요? 해외 시범 운항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기술력을 밖에 보여주고 잠재 고객이나 투자자들한테 이거 진짜 운항 가능합니다 보여주는 효과가 있죠. 또 다양한 환경에서 운행 데이터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역시 핵심은 미국 FAA 인증, 그리고 주요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 대도시에서의 운항 허가입니다. 중동 시범 운항은 중요한 디딤돌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아처의 재무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긴 좀 어렵죠. 결국에는 누적된 비행 시간을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하고 핵심 부품 신뢰성 데이터로 확보하는 거, 이게 인증 리스크 관리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증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그 다음엔 약속한 만큼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이 또 중요할 텐데요. 현재 아처의 생산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연간 수백 대 생산 이런 목표도 있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현재는요, 인증시험용 시대기 제작, 그리고 초기 시범 운항이나 파트너사 전시용, 이런 소량 생산 및 조립 라인 가동 단계,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연말까지 월 2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 관리, 또 일관된 품질 유지, 숙련된 생산 인력 확보, 이런 전제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가능한 얘기고요. 연간 650대 생산 같은 목표는 그야말로 장기적인 청사진, 그림이라고 봐야죠. 월 2대랑 연 650대는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그 장기 목표 달성을 막는 병목 지점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만한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고 시장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둘째는 EVTOL이 뜨고 내릴 수 있는 도심 내 버티포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는 대량 생산을 위한 막대한 설비 투자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FAA의 생산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고객한테 인도하고 팔 수가 없어요. 또 배터리, 모터, 비행 제어 시스템, 복합 소재 동체 같은 핵심 부품들을 안정적으로 또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하는 능력, 그리고 특정 공급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2중, 3중의 공급망 확보, 이것도 필수적입니다. 생산이라는 게 단순히 조립 라인 돌리는 것 이상의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생산 증명 없이는 판매 자체가 안 된다. 이 점이 중요하네요. 그럼 아처는 이렇게 만들어진 항공기로 어떻게 수익을 낼 계획인가요? 상업화 모델은 뭔가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기를 직접 항공사나 기업에 판매하거나 리스하는 모델. 두 번째는 우버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과 제휴해서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그리고 아처가 직접 특정 노선, 예를 들어 공항, 도심, 셔틀 같은 걸 운영하는 모델, 이 정도인데요. 초기에는 아마 시범 운항을 통해서 안전성이나 효용성, 또 낮은 소음 수준, 이런 걸 대중하고 규제기관에 입증하면서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할 겁니다. 동시에 버티포트 확보나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구축, 이것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나 스텔란티스 같은 자동차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눈에 띄던데요. 이런 파트너십이 상업화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까요? 혹시 군이나 정부 쪽 수요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십은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대규모 구매 고객이 될 수 있고 또 공항 내 운항이나 지상조업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도 있겠죠. 스텔란티스는 자동차 대량 생산 경험을 EVTOL 생산 공정에 접목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부동산 개발사랑 협력해서 버티포트 입지를 확보한다거나 지방정부랑 협력해서 운항 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한다거나 이런 상업화 과정의 여러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 파트너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군정부 수요는 분명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소음, 저비용 운영 특성을 살려서 정찰, 수색 구조, 물자 수송, 훈련 등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거든요. 다만 군용 규격은 민간보다 훨씬 까다롭고 예산 확보 과정도 복잡합니다.
만약에 민간 상업화가 예상보다 좀 늦어진다, 그러면 군정부 계약이 일종의 재정적인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에는 막대한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할 텐데요. 아처의 현재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아직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현금 소진 속도 괜찮은 수준인가요? 현금 보유량 자체는 최근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좀 증가세를 보였어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냐 이거거든요. 아처는 아직 본격적인 매출 발생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시험 비행, 생산시설 투자 이런 걸로 분기마다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현금이 계속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금 소진율, 캐시번 레이트가 높은 상태죠. 그렇다면 이게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럴 경우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현재의 현금 소진 속도를 보면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자금 조달 방식은 주로 유상증자, 그러니까 신조 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 혹은 부채, 대출 같은 게 될 텐데요. 어떤 방식이든 기존 주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유상증자는 주당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고 부채는 이자 부담을 늘리고요. 따라서 아처의 런웨이, 그러니까 현재 가진 현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이걸 가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소 1년 반에서 2년, 그러니까 6에서 8분기 이상의 런웨이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인증 및 상업화 일정과 비교했을 때 이게 충분한 수준인지 이걸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대규모 전략적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확보 여부,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결국은 인증 일정이 정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재무적인 부분까지도요. 그런데 이 EVTOL 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든지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처만이 가진 차별점, 강점은 뭘까요? 맞습니다.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기술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어요. 아처가 내세우는 장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상대적으로 빠른 FA 인증 진행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경쟁 모델 대비 낮은 소음 수준을 구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셋째, 틸트로터 방식이랑 배터리 기술을 통해서 좌석당 운영 비용 효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넷째는 스텔란티스와의 협력을 통한 대량 생산 능력 확보 가능성. 다섯째는 유나이티드 항공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초기 수요 확보 및 운영 노하우 공유. 여섯째는 자체적인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 구축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이 모든 강점들이 아직은 잠재력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 상업 운항을 통해서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진정한 차별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도시마다 다른 규제 환경, 예를 들어 소음, 안전, 공역 사용 이런 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정 도시에서 성공했다고 다른 도시에서도 쉽게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초기 운항 데이터, 특히 안전 기록이나 정시 운항료 같은 지표들이 앞으로 보험료 산정이나 대중의 수용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기술, 인증, 생산, 자금, 경쟁 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심에서 이런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라든지 소음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기술 외적인 사회적 수용성 확보, 이게 어쩌면 가장 큰 허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느껴지는 소음 문제, 공중 충돌 방지나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안전 문제, 배터리 화재 위험 및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 문제, 또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한 착륙 절차 및 공간 확보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아요. 만약에 단 한 건이라도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건 아처,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EVTOL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규제가 대폭 강화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급등은 물론이고요. 정말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군요.
버티포트 입지 선정이나 기존 교통 시스템과 연계, 소방이나 구조 시스템 마련 같은 인프라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테고요. 맞습니다. 도시 계획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해요. 단순히 기술 개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버티포트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소음 영향 최소화 방안, 주민들과의 소통, 운항 가능 시간 및 경로 설정,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까지 사회 전체의 합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처를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기술, 인증, 생산, 재무, 경쟁, 규제, 사회적 수용성까지. 야, 정말 복잡한 퍼즐인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현재 $10 이하의 주가는 과연 매력적인 투자 기회일까요? 아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투자 관점에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개발 단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 PER이나 PBR 같은 걸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여러 시나리오로 나누고 각 시나리오별 확률을 가중평균해서 기업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아처가 계획대로 2026년부터 기체 인도를 시작하고 빠르게 생산량을 늘려서 2027년이나 28년쯤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시장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 이 경우라면 현재 주가는 매우 저평가된 상태일 수 있겠죠. 중간 시나리오, 인증이나 생산이 몇 분기 정도 지연되고 초기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좀 높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과 주식 희석이 몇 차례 더 발생하는 경우. 성장성은 있지만 기대보다는 좀 더딘 속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 결정적인 인증 단계에서 실패하거나 심각한 기술적 결항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해서 상업화 자체가 좌초되거나 아주 장기화되는 경우. 이 경우 주가는 더 하락할 위험이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각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짓는 변수들을 면밀히 추적하는 겁니다. FA의 인증 마일스톤 달성 여부라든지 분기별 생산량 증가 속도, 실제 운항 데이터, 안전성, 소음, 비용 등 추가 자금 조달 조건, 그리고 금리나 유가 같은 거시경제 변수까지도 아처의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공격적인 투자자하고 보수적인 투자자의 접근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겠죠. 리스크를 감소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 투자자라면 초기에는 소규모로 분할 매수하면서 진입한 주예요. FAA 형식 증명 완료라든지 생산 증명 획득, 아니면 의미 있는 규모의 상업 운항 개시 같은 이런 명확한 긍정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손절매 원칙을 정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비중을 제한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면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투자자라면 아처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EVTOL 산업 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다른 분야, 예를 들어 관련 소재나 부품, 배터리, 인프라 기업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아처의 상업 운항이 안정적으로 시작되고 재무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직접 투자를 고려한다 해도 반드시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주식 희석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린 후에도 꾸준히 상황을 점검해야 할 텐데요. 어떤 지표들을 좀 주시해야 할까요?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입니다.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핵심 지표들을 추적해야 합니다. 첫째, 기술 및 안전, 누적 비행 시간, 시험 비행 중 중대 결함 발생 여부, 핵심 부품 신뢰성 데이터 발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 인증 및 규제, FA 형식 증명, 생산 증명, 운항 증명의 각 단계별 진행 상황과 예상 완료 시점, 그리고 주요 타겟 도시에서의 운항 허가 관련 뉴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생산 및 공급망, 분기별 또는 월별 항공기 생산 및 인도 실적, 생산 수율, 주요 부품 공급 차질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고요. 넷째, 상업화 진행, 신규 항공기 주문 계약, 파트너십 확장, 시범 운행 결과 및 고객 피드백, 초기 서비스 요금 및 수익성 관련 정보 등을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
분기별 실적 발표 때 현금 보유량, 현금 소진 속도, 즉 런웨이, 자금 조달 계획 및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10달러 이하의 아처 주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아처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처가 인증, 생산, 상업화라는 이 어려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정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라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리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기 투자 비중은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분할 매수 매도 원칙을 지킨다. 둘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FAA 인증 완료 같은 객관적인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 셋째, 추가 자금 조달과 그로 인한 주식 희석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둔다. 넷째, 실제 운항 데이터와 재무 성과를 통해 사업 모델의 현실성을 끊임없이 검증한다. 다섯째, 포트폴리오 내 다른 자산과의 분산을 통해 변동성을 관리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결국 아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혁신적인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플레이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성공은 정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만 가능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군요.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리스크 사이의 균형점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한 기회로 보입니다. 오늘은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이 흥미로운 기업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의 가능성, 그리고 그 이면의 복잡한 현실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부터 규제, 자금, 시장 반응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처 같은 기업들의 도전이 최종적으로 성공하든 혹은 실패로 끝나든 간에 이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과연 기술의 발전 속도와 우리 사회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 속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미래 도시의 모습과 이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각자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